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 전기 에너지의 발생인데요. 네, 뭐냐면 우리가 2학년 과정에서 이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전류가 흐르는 곳에 전류가 흐르는 곳에 뭐가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동심원의 형태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이 형성되는 이 전류와 자기장을 함께 존재하게 만들면, 즉 이렇게 자석이 있는 곳에다가 N극과 S극이 있다. 이 자석이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주면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럼 여기 자기장은 오른쪽으로 흐르고 전류는 위쪽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은 우리가 도선이 힘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뒤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오른손 법칙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더라도요, 괜찮아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전에 뭘 만든 거냐면 전류, 전기와 자석, 자기장, 전류와 자기장을 이용해서 뭘 만들었냐면은 힘, 도선이 움직이는 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전동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물체가 들어가서 회전하는 선풍기 같은 거에 들어가 있는 모터, 전동기 있죠. 전동기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곳에 자기장을 통과시켜서 회전력을 얻는 이런 선풍기 같은 프로펠러, 이런 게 돌게 만드는 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뭐냐면 자기장이 존재하는 곳에 어떤 힘을 주면 전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연하겠죠. 이 세대 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장이 존재하는 곳에 왔다 갔다 자석을 움직여주게 되면 전류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해서 전기에너지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지금 코일이 여기 있는데요.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석을 가까이 하면요, 이 자석이 자기장을 형성하면서 오겠죠. 자기장 형성하면서 이 안으로 들어와요. 가까이 하면. 자석이 반드시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움직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 자석이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면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얘가 아래로 움직이는 힘이 존재하잖아요. 이 자기장과 힘의 변화를 통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 전류가 만들어진다. 전류가 만들어져서 이 코일에서 전류가 생성이 되더라. 그래서 이 검유계가 바늘이 여기서 뺑그르르 옆으로 도는 거예요.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즉 뭐냐? 코일이 있는 곳에 전류가 아직 흐르지 않아요. 여기다가 자석을 움직이면 이 힘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바로 전류가 만들어진다.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 주위에 자석을 움직이게 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전기가 자기력이 전기를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가 자기를 유도하기도 하고 자기가 전기를 만들기도 한다를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멀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멀리 가져가잖아요. 이번 뒤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지고 뺍니다. 빼면은 처음에 있던 요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 이 안에 코일 쪽에 자기장의 변화 생기면서 움직일 때만 전류가 생겨요. 대신에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생겨.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제자리인데, 지금 여기 가운데 그림은 가만히 멈춰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멈춰 있을 때는 지금 검유계가 움직이지 않아요. 전류 안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멀리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과 달리 이번에는 바늘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왕복 운동했을 때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만들어진 전류를 우리는 유도전류,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 이 전류를 우리 유도전류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멀리 할 때랑 가까이 할 때는 전류가 반대로 생기겠죠. 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전류를 세게 만들어 주려면 센 자석을 이용하면 되겠죠. 첫 번째, 센 자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똑같아요. 코일을 많이 감으면 자석이 세지고, 그 다음에 자석을 빨리, 이것도 중요한 건데, 우리가 빨리 움직이면은 자기장이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더 센 전류가 유도가 된다. 세 가지. 센 자석, 코일을 많이 감거나 빨리 움직이거나.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를 크게 해줄수록 센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결국엔 다 발전기인데, 이게 바로 뭐겠어요? 발전기,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뭘 이용해서? 이런 역학적 에너지, 회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전기를 만든다, 발전기다라는 거예요. 이 발전기의 구조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석이 존재하고요, 코일이 있으면 돼요. 자석과 코일이 있으면 되고, 이 코일을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회전시키면 됩니다. 회전시키든지 움직이든지 하면 돼요.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 전류가 만들어진다. 그게 바로 뭐의 원리다? 발전기의 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석과 코일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코일이 있는 것을 자석을 움직이든 코일을 움직이든 뭐가 움직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 전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도난 방지 장치, 여러분들 옷가게 같은 데 가면 도난 방지 장치가 있잖아요. 뭐냐면 내가 어떤 옷을 훔쳐갖고 가잖아? 그럼 이 자석이 굉장히 강하다고, 이 자석. 그리고 이 도난 방지 장치 여기에는 코일이 막 감겨져 있어요. 코일이. 그러니까 자석을 들고 움직이는데 코일 주변을 움직이잖아? 그럼 뭐가 발생해? 전류가 만들어지면서 삑삑삑삑 경보기가 울리는 거예요. 다 이런 방식으로 생긴 것이 카드 판독기나 하이패스, 마이크도 그렇고요, 인덕션 레인지도 같은 원리입니다. 다 금속 탐지기, 전자 기타 이런 거 다 등등이 결국에는 움직임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통해서 전부 움직이는 이런 역학적 에너지, 코일 속에 자기 자석을 움직여서 뭘 만드는 거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들이 다 이런 데 이용된다. 그래서 발전기라고 하는 건 특히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 자석 사이에서 코일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전기를 만든다. 이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전자기 유도와 발전기 원리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발전기요,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 높은 데 산에 물이 있어요. 여기 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물을 막 가득 놨어. 그럼 이 물이 아래로 낙차를 이용해서 물이 축 떨어지면은 여기 안에 발전기에 여기에 팬을 막 돌리는 거지. 팬을 돌리면은 이 팬 사이에 자석이 있는 거예요. 자석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도 물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돌려가지고 코일 사이에 자석을 회전시키게 만들어서 뭘 만든다? 전기 에너지 만든다. 결국에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발전이냐면 수력 발전이 되는 거고, 석탄을 태우면은 이 석탄이 타면서 결국에 똑같이 증기를 만들어서 프로펠러를 돌려요. 돌리는 건 똑같아. 다 프로펠러 돌리는 건 똑같아요. 그걸 증기로 돌려요. 그러면서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면서 전기를 만들어. 이런 걸 우리가 화력 발전. 자, 바람을 이용하면 무슨 발전? 풍력 발전. 결론은 다 똑같아요. 뭐냐? 얘들은 전부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전기 에너지. 어떤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는 동일하다. 예. 여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전류가 흐를 때 이제 만들어진 에너지, 역시 에너지니까 단위는 줄을 쓰고, 이거 역시 우리는 전기 에너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전기 에너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다른 에너지 전환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기 만들어진다. 전자기 유도로부터 발전기의 원리까지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